비디오로 방 구석구석을 다 찍어두세요. 이거 사인하시기 전에 제발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래요. 마음에 안 들거나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럼 바로 부동산한테 전화해가지고 따지진 말고 이제 친절하게 이제 여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국에 오셔서 월세를 구하실 때 필요한 서류와 서류 절차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영국에 아마 유학 오셔가지고 대학교 1학년으로 들어오시면 학교에서 다 해결을 해주는 편이 대부분이지만 대학교 2학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마 영국에서 친구들과 함께 월세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이 과정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외국으로 유학 와서 뭐가 뭔지 모르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고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사를 4번을 했는데 이 4번의 이사를 하면서 이제 느낀 팁들도 여러분들께 오늘 공유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집을 먼저 알아보고 이제 뷰잉을 다니시고 내가 좋아하는 집을 찾아야 하잖아요.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임대 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임대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셔야 하고요. 월세가 정확히 얼마고 그 월세에다가 추가로 드는 세금,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드는지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랑 아니면 이제 미래 하우스메이트들이랑 꼭 확실하게 상의를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월세가 예산 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추가로 드는 돈이 굉장히 높은 그런 매물들도 많이 봤어요. 꼭 확인을 한 다음에 계약을 진행하시도록 합니다. 기본적인 의논이 끝나면 자, 이 매물을 내가 가져갈게요 라고 약속을 하는 홀딩 디포짓이라는 거를 내셔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찜하는 개념이에요. 이거를 내시면 이제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매물을 시장에서 이제 다시 없앨 겁니다.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러 못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찜해놓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분당 이제 내는 홀딩 디포짓은 아마 한 200파운드 정도 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홀딩 디포짓 돈을 내신 다음에 또 아마 부동산에서 서류 절차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tenant referencing fee 한 50에서 100파운드 정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영국으로 유학 오시는 대부분의 유학생 분들이 보증인을 필요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나 다른 분이 여러분들의 이제 월세를 책임진다라고 약속을 하는 게 바로 보증인 서류거든요. 이거를 내려면 영국 부동산 입장에서 또 보증인 서류를 또 추가로 프로세싱 하느라 드는 비용이 또 추가로 50에서 100파운드 정도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 서류는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Tenant Reference Applicant Consent Letter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이제 매니지먼트 할 건지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단계들이 모두 끝나면 이제 제대로 본격적인 서류 체크가 시작됩니다. 2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임대하시는 임대인에 대한 서류 체크입니다. 유학 오시는 분들이 직접 체크하고 내셔야 하는 서류들은 뭐가 있냐면 당연히 이제 비자가 필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자 연장을 신청해놓고 전 비자가 만기가 된 상황에서 제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자가 없으신 경우에는 대학교 다닌다는 카스레터가 필요하시고요. 이전에 이미 발급받았던 비자 카피본 그리고 그 비자 여건이 만기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새 비자 연장 신청을 했다는 증거 그리고 확인서들을 모아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비자 약간 대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자 다음엔 물론 여러분들 여권 복사본도 하나 필요하시겠죠. 여러분들 유학생으로 오시는 거면 아마 학교 카스레터를 또 달라고 할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안 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3개월간 여러분들의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뽑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어로 치면 이걸 뭐라고 하나? 거래내역 증명서처럼 지난 3개월간 여러분들의 통장 사용 내역을 이제 제출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은행으로 가셔서 Can I have a 3-month bank statement please? 이렇게 말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새는 다 온라인 뱅킹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마 부동산에서 보내준 서류가 이제 Tenancy Agreement입니다. 이 서류에다가 사인을 하는 건데 이거 사인하시기 전에 제발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래요. 7페이지, 8페이지 돼가지고 귀찮고 읽기 싫고 하지만 이거 제대로 안 읽고 계약해가지고 정말 크게 난해했던 친구들을 본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최소 계약 기간이 6개월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난 6개월 뒤에 이사 다른 곳으로 가야지 라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사실상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6개월 만기 되기 2달 이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계약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걸 모르고 계시다가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버리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신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살 다른 사람을 또 구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매물 보여주고 꼭 테넌시 어그리먼트는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거나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럼 바로 부동산한테 전화해가지고 따지진 말고 이제 친절하게 이제 여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개인적인 서류 체크가 끝나면 귀찮지만 또 이제 보증인 서류를 작성해야죠. 예를 들어서 월세를 낼 상황이 안 돼요.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물어줄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보증인이 되는 겁니다. 가장 심플한 방법은 뭐냐면 6개월간의 월세를 한 번에 다 내버리는 겁니다. 이걸 다운 페이먼트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가격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이 보증인 서류 왔다 갔다 하고 또 부모님 바쁘신데 부모님한테 이거 복사본 좀 보내주세요. 또 이것도 엄청난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시간 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에 가능하다면 6개월간 그냥 다운 페이먼트를 내버리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대학교에서 보증인을 서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다녔던 이제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에서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보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부동산에다가 다시 보내야 돼요. 이거 써주세요. 부동산에서 그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대학교에다 제출하면 그럼 대학교에서 부동산으로 직접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제 보증인이 그 대학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교는 이제 돈이 많잖아요. 하지만 또 대학교를 보증인으로 받지 않는 부동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만 해주시고요. 이것도 다 아니고 한국에 계시는 이제 우리 부모님께 보증인을 서달라고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렇게 해서 집을 구한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서류가 많이 필요해요. 자, 이 보증인 서류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보증인을 서주시는 한 분의 여권 복사본이 일단 필요하시고요. 임대인 어그리먼트에 사인한 것처럼 guarantor agreement라고 사인하는 서류가 또 있을 거예요. 보증인께서 직접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recent employment status를 증명하는 서류죠. 한마디로 재직 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난 3개월간의 월급이 들어왔다는 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또 이제 뱅크 스테이트먼트죠. 은행 거래 내역을 뽑아가지고 보내드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게 내가 이 임대인의 보증인이 되겠다라는 편지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한테 이 편지를 써달라고 해야 되는데 영어로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피곤하게 보증인 서류까지 체크가 끝났어요. 또 더 레퍼런스를 해야 되는데 2단계가 있어요. 전 집에 있는 부동산이나 집주인한테 레퍼런스 레터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마 백발백중으로 다 요청을 할 거예요. 이 임대인이 렌트를 항상 꼬박꼬박 냈고 집을 손상시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레터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집에 있는 부동산이나 집주인분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전집 집주인의 이메일 주소를 이제 현재 계약하고 있는 부동산에다가 주면 그 부동산에서 집주인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가지고 레퍼런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파트 레퍼런스는 뭐냐면 이걸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집에서 같이 살았던 이제 하우스메이트, 여러분들과 같이 살았던 친구들에게서 레퍼런스 편지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길고 긴 서류 체크, 보증인 체크, 그리고 레퍼런스 체크까지 다 마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돈만 내시면 됩니다. 보증금, 그리고 첫 월세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번에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팁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임대료 5주치보다 더 높은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높은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그건 법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다가 컴플레인을 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보증금과 첫 월세를 내실 때는 항상 저는 혹시 몰라서 그 트랜잭션 레퍼런스에다가 이 집 주소 첫 이름을 꼭 적어놔요. 거래 내역에 레퍼런스에 딱 그 집 주소가 적혀있기 때문에 발뺌하기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께 이 팁도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나면 여러분들 이제 신나게 새 집으로 이사를 하시면 되는데 들어오셔가지고 혹시나 모르니까 비디오로 방 구석구석을 다 찍어두세요. 혹시나 여러분들 나가실 때
여기 벽에 있는 스크래치 뭐예요? 하면서 보증금에서 이거 깔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증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꼼꼼하게 비디오 다 찍어 놓으시길 바래요. 집에서 나오실 때도 깔끔하게 치운 그 증거를 비디오로 다 찍으세요. 제대로 안 치우고 만약에 방을 빼잖아요. 그럼 또 보증금에서 또 막 깎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갈등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런 증거물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다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대학교 초반 때는 내가 외국인이기도 하고 대학을 할 때 항상 좀 나한테서 이득을 채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가 좀 있었어요. 이런 증거물 확보는 필수이고요.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부동산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제대로 확인을 해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이사하실 때 이런 과정들이 물론 힘들고 머리가 아플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인생 레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사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뭔가 매물을 보는 눈도 높아지고 영국에 오셔서 좀 즐거운 하우스메이트들과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영국으로 유학 오셔서 월세를 빌리실 때 필요한 서류와 서류 절차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너무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준비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